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욕바지 모녀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지난 생방송에서 잠깐 다뤘었던 얘기인데 고민 상담에 대한 얘기예요. 원래는 생방송 녹화분을 적당하게 잘라가지고 재탕, 삼탕, 하이라이트를 뽑아보려고 했는데 약간 성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추가할 얘기도 있어서 따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영상 보지 말고 나가실 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사람을 많이 믿고 의지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분들 빨리 나가세요. 좋은 게 좋은 유튜브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뛰어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나가세요.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채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선설을 믿는 그대 나가세요.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고민거리가 다 있어요. 돈 문제, 자식 문제, 남편이 바람 폈다, 혹은 내가 바람 피다 걸려가지고 지금 이혼 당하게 생겼다, 뭐 이런저런 고민들 있고, 우리 젊은 아이들은 취업 고민, 뭐 연애 고민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다양한 고민들 중에서는 뭐 고민 같지 않은 고민도 되게 많아요. 별일도 아닌데 왜 징징거리는지 모르겠거든요. 항상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조언을 해줘도 답정너짓 하는 애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일단은 타인의 심각한 고민거리랑 나의 그 하찮은 티끌 같은 고민하고 무게를 달아보면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비정한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친구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럴 때 뭐 친구를 위로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내 눈 속에 이렇게 속눈썹 한 가닥 들어간 게 여기 빠질 때까지 그게 더 신경 쓰인다니까요. 원래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사회와 그런 사람들과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나는 내 세계를 살고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남의 고통을 그 당사자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체로 남한테 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가끔 이타적이어야 이 세상이 돌아가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기적이라는 것도 남이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남이 이기적으로 굴기 위해서 나한테 일방적으로 양해를 구하거나 양보를 강요하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절했다고 해서 이기적인 건 아니죠. 걔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 나는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절당한 애들은 너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리고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백날 뭐 독한 년, 이기적인 년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얘네들 특징은 존나 이기적이에요. 지가 하는 짓은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은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양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존나 이기적으로 굴면서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착한 이미지만 챙기겠다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실생활에도 많고요. 이 유튜브 채팅창에도 엄청 많아요. 저더러 맨날 욕해요. 독하다고. 뭘 독한 여자라 하지 마.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고민거리를 누구랑 상담하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고. 근데 가족이 아닌 주변 사람, 뭐 가까운 사람하고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고민 상담, 비밀 이야기 털어놓으면 안 되는 이유. 제목 어그로 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일단 그 이유는 나의 고민은요. 타인이 온전히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웬만한 막장 드라마 아니면은 그렇게 관심도 못 끌고요. 공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 고민을 한단 말이야. 대학교 어디 갈지. 제가 잠깐 생방송을 켰을 때 전에 고려대랑 한양대랑 고민했던 그 구독자분 계셨는데 아무튼 내가 막 대학을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여상 졸업한 애랑 해보라고. 그게 먹히나. 듣고 있는 너의 지인도 그냥 남 얘기로 들릴 뿐이야. 그냥 안 들려. 안 들리는데 그냥 들어주는 척 하는 거야. 그냥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냥 들어주는 척 하는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고민하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내 치부예요. 남이 알면 곤란할 내용이 많아요.
이 얘기를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나중에 아주 골치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내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앞날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고민 상담을 할 때 만약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한다고 쳐봐요. 근데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속에 있는 얘기를. 근데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혈연지간 말고는 다른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고요. 요즘에는 혈연도 손절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자매는 따지고 보면 경쟁 관계예요. 사이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형제자매라도 그 내 치부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공격거리를 주는 거예요. 약점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이거 다 나중에 화살이 돼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 고민거리, 내 치부가 드러나도 상관없으면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고민에도 경중이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해도 되는데 아주 비밀스럽고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사례를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놀았어. 많이 노는 애라 가지고 임신 중절을 5번, 6번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위로해주면서 병원 같이 데려다 주고 그랬던 친구가 사이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걔가 다 말하고 다녀요. 다 말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내 귀에 들어간 거거든요. 나는 걔랑 친하지도 않은데 그런 뒷소문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요. 물론 입이 무거운 좋은 친구도 있는데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 우정, 그거 사이가 틀어지면 끝이에요. 너의 그 비밀 다 퍼뜨리고 다닌다니까.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랑 만나가지고 심심풀이 땅콩처럼 네 얘기를 한다고. 내 친구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겠지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는 안 그래.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내 친구랑 영원히 갈 거고. 근데 인간은 원래 내로남불이고요. 나도 그래요. 나도 어떤 면에서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지랄 했는데 똑같이 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원래 내로남불이 정상이에요. 그나마 나는 또 주위에 사람을 안 만나니까 퍼뜨릴 그게 없네. 사람에 따라서는 뭐 관계가 틀어졌을 지언정 걔 말을 그렇게 옮기고 다니고 그럴 생각은 없는 애들이 있는데요. 근데 걔네도 또 따로 친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한테는 되게 쉽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또 얘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내 고민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되어도 괜찮으면 얘기를 하라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팩폭 한번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만든 지옥이에요. 내가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거는 제외하고 이를테면 뭐 장애라든지 부모, 형제 문제라든지 이런 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 코시국 자영업자라서 장사 문제, 뭐 매출 문제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몸은 늙어가지만 손에 쥔 게 없고 인생은 완전 조진 느낌이고. 근데 이거 누구한테 징징거려요? 자영업은 내 선택이고 누가 나더러 장사하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다 100% 모두 다 내가 만든 지옥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돼요. 딱 봐도 오래 못 갈 것 같은 남자, 그런 남자랑 결혼하는 애 있잖아요. 뜯어 말려도 결혼하는 애들, 그런 애들 꼭 이혼하고 이혼할 지경 내고 하면은 주위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아니 누가 너더러 걔랑 결혼하랬냐고. 저지르긴 혼자 저질러 놓고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품앗이로 해결하려는 애가 되게 많아요. 꼭 엠빵을 하려고 한다니까. 자신의 고통을, 자업자득인 고통을 엠빵을 하려는 애가 진짜 많거든요. 처음에는 잘 들어준다고요. 들어주는데 사람이 짜증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괘씸하지. 몇 번 얘기했고 뜯어 말렸는데 결국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론이 뻔하게 났는데 또 이제 징징거리니까 얼마나 듣기 싫어요. 짜증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지랄 연병해놓고 나중에 징징징징 진짜 사람 미친다니까. 저 그지 같은 소리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계속 멀리하게 되는 거죠. 괜히 누구 친구 연락 안 받는다고 서운해하지 마. 나 너 때문이야. 너가 짜증나게 하니까 거리를 두는 거라고. 그리고요, 결자해집니다.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원인 분석이 가능해요.
해결책도 자기가 다 알고 있고 알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잖아.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막 하소연하는 애들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하소연하는 애들. 공감해주세요. 뭐 이지랄하면서 공감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원래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은 유료 서비스입니다. 친구비를 내든가 전문가를 찾아가 정신과 상담을 받든가 또 그런 상담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서 털으세요. 어차피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 치부를 막 어디 가서 막 떠들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활에 개입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타일 깔고 도배하고 이런 거 다 전문가들한테 맡기잖아요. 괜히 셀프로 한다고 지랄 똥 싸다가 더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감정의 쓰레기통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습관적 징징이들 있죠. 그냥 징징거리는 게 대화 패턴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입만 열면 괜히 징징징 거리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해결할 노력도 안 하고, 그럴 생각도 없는 거죠. 그냥 관심과 동정을 바라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애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뚝딱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죠. 갑자기 그 댓글 생각난다. 징징이라뇨? 하면서 화를 버럭 내고 가신 분도 계시는데 차단. 그럼 여러분들 반론을 제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민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에게 위로와 조언을 얻고 싶다면은 이런 제가 말했던 그런 부작용들,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을 감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리고 또 괜히 착한 애들이 많아요. 상당히 착한 애들이 또 은근히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언제까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진 않아요. 막 털어놓고 싶죠. 막 수다 떨면서 이렇게 힐링 받고 싶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혹시나 또 친구가 없다. 타인이 알면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공짜로 고민을 들어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라이센스는 없지만 야매지만 인터넷만 연결되면 하소연할 수 있는 네이트판, 맘카페, 뭐 보배드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커뮤니티 그런 것도 있고 유튜브 이렇게 댓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야매 상담사가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고객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여러분이 털어놓는 이야기가 막장이면 막장일수록 더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세요. 어차피 개인정보만 유출하지 않는다면은 마음껏 떠들어도 괜찮잖아요. 내 입장에서만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물론 100% 여러분의 편은 아니죠. 모두가 여러분에게 우호적인 건 아니에요. 이건 돈 낸 거 아니잖아요. 공짜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고민 상담을 했는데 댓글이 안 좋게 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짜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처럼 고민 털어놓고 돈도 벌고 싶다 그럼 유튜브를 하는 거죠. 만천하에 나의 약점과 치부가 공개되는 단점이 있지만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금융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내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말한 거 뭐 상관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일단 저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밖에 얘기를 못하고 또 상황도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해드리기 힘든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도 한때는 고민 매니아였어요. 20대에서 시작해서 30대 중반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근데 내가 이 고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냐.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골머리를 쌓고 그런 고통을 즐겼나? 아무튼 제 돈 문제, 취업 문제, 뭐 가정 문제 이렇게 기타 등등 굉장히 고민은 많았거든요. 제가 한창 고민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걸 좀 벗어나야겠다,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고민이 사용한 정신적 에너지가 있잖아요. 막 골머리 앓고 신경 쓰고 고뇌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정작 문제 해결은 안 되거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뭔가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좋은 회사에 가고 싶다. 그럼 뭐 토익을 보거나 아니면 편입을 해서 학력을 높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했어야 하는데 나는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을 취할 그런 에너지를 고민하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 결론은 이 고민이란 것은 두뇌에 기생하는
기생충 또는 식충이. 고민 많으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민거리, 그 문제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괜히 골머리만 앓고 있진 않았는지, 그 우울하고 울적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에 취하진 않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고민하는 버릇, 스트레스 받는 버릇을 줄이고 있어요. 뭐 유일한 문제라면 뭐 돈 문제겠는데, 이 시국 킹 시국 자영업자가 언제는 뭐 제가 돈 많이 벌었습니까? 언제는 내가 돈 많이 있었어요? 원래도 없었으니까 지금도 또 없는 게 새로울 게 없거든요? 원래 거지였잖아요. 원래 거지였기 때문에 뭐 돈을 못 벌어도 나는 원래 없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승리 회로, 행복 회로를 돌려봅니다. 저는 빚지지도 않았고요. 먹여 살릴 자식도 없어요. 설령 망해도 나만 망한 거 아니잖아요. 이 킹시국에. 그리고 또 내가 백수가 된다. 내가 장사가 망해서 백수가 된다. 그러면 일자리를 찾으면 되고, 또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는다. 그럼 놀면 되잖아. 놀다가 굶게 생겼다? 나 굶어 죽으면 그만이지. 너 무슨 미련이 있다고. 내가 무슨 자식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찬찬히 내 상황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렇게 나락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까진 보일러 돌릴 그 가스비, 도시가스비 갖고 있고, 쌀 있고, 김치 있어요. 당분간은 굶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뭐 쌀이 떨어지고 전기가 끊기고 월세집 월세 못 내갖고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그건 그때 생각하면 되지. 굳이 내가 미리 걱정을 땡겨서 할 필요가 있나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내가 굳이 걱정을 해야 되냐고요. 물론 여러분 상황하고 내 상황은 달라요. 내 상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다고요. 도움 안 되긴 하겠지만 나는 그렇다고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고민을 줄여왔다고요.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민은 두뇌에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이 식충이 새끼예요. 여기까지입니다.